네, 이한택입니다. 오늘은 대전 좀 보려고 해요. 대구와 마찬가지로 대전이 먼저 빠졌죠. 먼저 빠지고 있었고 또 그 빠지고 있는 기간이 장기간 지금 누적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로 치면 뭐 49%까지 하락한 아파트도 등장을 하고 있고 가격으로 치면 5억 가까이 하락한 아파트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락 금액별로 봐서 탑 10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평대 기준으로 했고요. 300세대 이상, 20년 이하의 아파트고, 요번엔 직거래를 제외했습니다. 직거래를 제외했고, 하락 금액 기준으로 탑 10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르디움입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8년차 970세대 아파트인데요. 12억 5천만 원 최고가에서 현재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5억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40%가 빠졌네요. 자, 두 번째도 베르디움입니다. 대전 서구 도안동에 위치하고 있고, 자, 8년차 957세대 또한 베르디움은 9억 4천에서 4억 8천까지 떨어졌고, 하락률은 거의 50% 육박합니다. 49%. 제일 많이 빠진 아파트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4억 6천 빠졌네요. 자, 세 번째 또 도안입니다. 도안 신도시 오블럭에 위치하고 있는 트리플 시티 34평형. 자, 8년 차고요. 1220세대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억 거래됐던 게 5억 5천만 원 거래되고 있고요. 3억 5천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39%가 빠졌네요. 자, 다음으로 대전 유성구 죽동에 위치하고 있는 죽동 금성 백조 에미지 33평형이고요. 6년 차입니다. 998세대고 9억 거래됐던 게 지금 5억 9,500, 약 3억 500만 원 빠졌습니다. 34% 하락이고요. 자,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11년차 어울림하트 34평형 1056세대. 자, 7억 8,300에 거래되던 게 4억 8,500, 자, 2억 9,800이 빠졌고요. 38% 하락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또 유성구 죽동이죠. 죽동 대원 칸타빌 34평형 5년차고요. 1132세대. 8억 9,300 거래됐던 게 6억 2천에 거래되고 있고요. 2억 7,300이 빠졌습니다. 31% 하락된 금액이고요. 다음 대선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도안 6단지 센트럴시티 34평형 7억 7천에서 4억 9,800 거래되고 있고 2억 7,200만 원을 빠졌네요. 35%가 빠진 가격입니다. 자, 또 도안동이죠. 대선 유성구 도안동, 도안 18단지 림플하우스. 자, 8년차 1691세대 8억 1,500만 원에서 지금 5억 5천에 거래되고 있고요. 2억 6,500만 원을 빠졌습니다. 33% 빠진 가격이고요. 자,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대덕 테크노밸리 10단지 꿈의 그린 34평형 14년 차고 1001세대 7억 5천까지 거래됐던 가격이 지금 4억 9천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2억 6천만 원이 하락된 금액이고 하락률로 따지면 35%가 빠졌네요. 그리고 대전 중구 문화동 15년 차 1089세대 센트럴파크 2단지가 7억 5천5백만 원에서 4억 9천7백만 원. 2억 5천8백만 원을 빠졌고요. 34% 하락된 금액입니다. 자, 대전 보면 세종 다음으로 유성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서구, 중구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매매 그리고 전세 상황을 보면 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운되고 있고 매물도 빠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전세를 보시면 전세 매물은 급격하게 쌓이고 있고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성구도 마찬가지죠. 유성구도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 매물은 급격하게 또 줄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까 대전의 전체 현황하고 비슷하게 자, 전세 매물은 급격하게 쌓이고 있고 전세 가격 하락도 크다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액대별로 보면 4억에서 6억 자, 매물들이 빠지고 가격들이 다운되고 있는 거 확인될 수 있고요.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구역도 4억에서 6억 금액대입니다. 자, 연식별로 보면 10에서 20년 차, 10에서 20년 차 가장 많고요.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도 10에서 20년 차 확인됩니다. 평형대는 30평이겠죠. 자, 30평형대 가장 많고 매물 증가하는 폭도 30평형이 가장 많습니다. 자, 미분양 쌓이는 거 보면 대전도 저 5대 강역시들 뒤를 따라가고 있죠. 대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대전의 미분양 현황들을 보면 자, 2006년도 이후부터 2011년도 사이에 미분양이 한껏 쌓여 있었죠. 한껏 쌓여 있다가
계속 좀 빠져주다가 지금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이란 도시가 참 희한하죠. 그래서 미분양이 완전 해소된 적이 없는 도시다. 미분양이 완전 해소된 적이 없는 도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고요. 자, 미분양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이 대전 서구입니다. 대전 서구가 미분양이 제일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고 가시고요. 서구 위치하고 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 자, 입주 물량들을 보면 자, 수요 대비해 가지고 2023년을 제외하고 2024, 2025, 2026 계속해서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게 보통은 입주 물량이 많은 때, 그러니까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다운되고 공급이 작을 때는 가격이 상승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대전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입주 물량 모르겠고, 자, 가격의 흐름이 큰 변동 없이 어? 가던 기간이 상당히 긴 도시 중에 한 개입니다. 2004년도부터 거의 2009년도까지 5년 정도 가격 흐름에 변동이 없죠. 그리고 잠깐 올랐다가요. 한 2년 정도 잠깐 올랐다가 그리고 거의 한 10년을 거의 한 또 한 몇 년입니까?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약 또 9년간 거의 가격 변동이 없었던 도시다. 그러니까 요 때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15년을 가격 변동이 없었던 도시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 시기에 대전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지난 한 12년 정도의 매매지수 흐름을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뭐, 요 갈색 그래프가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요 하락 전까지 작년도 12월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그까지 자, 입지를 보면 대전은 5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죠. 유성구, 서구. 자, 서구가 전통적인 메인이었죠. 그러다 이제 대부분 또 유성구 쪽으로 새로 뭐 택지 개발을 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당가가 이제 유성구가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매매 평당가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자, 대전이라는 도시가 왜 저런 그래프를 보여줬나 이렇게 보면 전세 평당가가 있죠. 유성구하고 동구. 요 전세 평당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 보여주죠. 매매 평당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세 평당가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나? 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파트 단지는 유성구와 서구에 대부분 몰려 있는데 자, 노후도는 서구에 많다 보니까 서구에 약간 미분양 그 쌓인 게 많은 거 확인됐었죠. 그러니까 서구 쪽은 재개발, 그리고 유성구 쪽은 뭐 택지 개발이나 개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대전 도시 기본 계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보기 전에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하는 게 뭡니까? 교통의 요지. 맞죠? 교통의 요지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광역시로까지 성장한 도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통의 요지. 근데 이게 동서남북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축선 라인들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자체의 교통도 좋아요. 도로망이 잘 형성돼 있다 보니까 자, 2호선 발표가 26일인가 27일 이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도시가 광역시가 2호선 개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난다고? 1호선 뚫린 지가 언젠데 그죠?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굳이 안 뚫히더라도 도로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도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부적이든 외부적으로든 교통의 요지인 도시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분지.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고 있고요. 도심은 분지에 놓여 있다. 분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첫 번째 서울, 다음 울산, 다음이 대전입니다. 대전. 뭐 서울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 수준 높고 당연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이고 다음은 대전이에요. 대전에 뭐 뚜렷한 할 대기업들이 없잖아요. 뭐 KTNG나 뭐 하나 정도.
큰 대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달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금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큰 뭐가 없는 이상 대전에 살면서 먹고 살 거리를 걱정할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대전이라는 도시가. 그런 대전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쪽 아래쪽에서 기존 원도심 대전역을 끼고 있던 여기 원도심요. 대전역을 끼고 있는 원도심인 뭐 중구하고 동구 이쪽에서 점점 밖으로 갑니다. 이제 둔산을 끼고 있는 여기 서구랑 대덕구죠. 대덕구. 그리고 요렇게 유성구 쪽으로 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발전축이 메인 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이 메인 라인이 되고 이 메인 라인은 1호선 라인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호선 끝이 자 세종과 이제 연결이 되죠. 1호선 연장.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점점점 북쪽, 서울 경기 쪽이랑 가까운 쪽으로 점점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고, 기존의 뭐 중구나 서구, 동구에 가지고 있던 도심들은 노후화가 됐잖아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뭐 서구, 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은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점점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거점 지역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 개발 라인을 딱 봐도 유성 온천역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뭔가 확실히 역할을 하겠네라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원도심, 여기가 둔산. 그럼 여기 연계성 강화를 위해가 유성 이쪽이 발전을 하겠네. 그리고 2호선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이 라인 순환선이 돌게 되면 지금 가장 집값이 많이 내렸던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 도안 신도시 이쪽이잖아요.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성구 쪽에 지을 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짓게 되는 거지. 신도시들을 계속 택지 개발을 하고 개발의 대부분은 유성구 쪽으로 점점 좀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 요쪽이 향후 이제 중요도가 높아진다. 중요해진다. 요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북 발전축은 요 라인을 따라갑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요 라인의 모습대로 남북 발전축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둔산이 딱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둔산은 뭐 교육, 행정, 주거 현재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해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구로. 그래서 기존의 교통 중심이었던 원도심은 상권 중심이 되겠죠. 상권 중심 지역의 원도심, 교육과 행정 그리고 주거의 중심이 되는 둔산, 그리고 세정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유성 쪽. 그죠? 남북으로 따지면 여기 어디입니까? 관평 하고 신탄진 쪽. 신탄진 쪽은 이제 청주와 연계가 되겠죠. 청주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거고, 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업단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점점 세종 쪽, 경기와 서울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점점 개발돼 가고 있다. 빈 땅이 유성구에 많다. 그래서 유성구 이쪽 이렇게 유성구 이쪽이 점점 개발되고 있다. 점점 위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형세다라는 걸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실에 딱 봐도 자 대전 1호선 세종시 연장의 교통망이 발표됐다. 1호선 연장할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종까지 연결한다. 또 세종 안에서는 BRT인가 이렇게 순환 노선을 또 계획하고 있죠. 뭐 세종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 이 내용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탄진을 해가지고 여기 유성구 이쪽에 개발이 많다. 대전 1호선 연장 요 계획 아까도 봤고요. 자, 순환선 2호선 요거 이제 발표 났다라는 부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구도심을 보면 구도심은 다 뭐야? 재개발, 재건축 막 넘쳐나죠. 그래서
딱 갈리잖아요. 갑천 기준에서 뭐 상대동이나 원신흥동 같은 뭐 도안 신도시 포함해서 유성구 쪽은 다 택지 개발 뭐 이런 거고, 자, 안쪽으로 도심으로 들어오면 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성구 경매 물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회 이상 유찰됐고 감정가가 50에서 60% 수준인 경매 물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평동에 위치한 대덕 테크노밸리 5단지 아파트 저층 물건 하나 있고요. 문지동에 문지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중층 물건 하나 있습니다. 저층 물건. 그리고 복명동에 위치한 도안 신도시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 여기도 저층 물건이네, 그죠? 저층 물건. 자, 복명동은 평당가가 2,100, 문지동은 2,050, 관평동은 1,300만 원 확인이 됩니다. 셋 다 2회 이상 유찰됐던 물건인데요. 자,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덕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한 5단지 파밀리에, 자, 주변에 대전 관평중 위치하고 있고요. 자, 문지동 전민중 주변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성 온천역 주변 7단지 예미지 백조의 호수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 타경 3264번 5억 2,400이 시작을 했고요. 2회 유찰 이후에 최저가 2억 5,676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낙찰이 이루어진 물건이고요. 3억 2천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소유자, 채무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채권자가 개인이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권이고 84 타입이요. 자, 세대 열람서 서모 모모 씨가 전입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딱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의 배우자인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금융권 채무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던 물건입니다. 자, 금융권의 물건 그 채무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요. 개인 채무로 인한 경매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채무들이 이제 스탑이 되고, 요 개인한테 주기 반복적으로 또 채무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이 금융권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은 해소를 해버리고, 자, 개인에게 잡혀 있는 요 근저당 물건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로 인해서 진행되는 물건인데 실제 채권의 금액보다 낙찰가가 지금 한 4천 정도 낮아요. 낮아서 개인 간 채무 문제고, 그로 인한 이미 경매권, 그리고 실제 근저당 잡혀 있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건이라서 명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물건입니다. 근데 크게 권리상으로 문제될 건 없다라는 부분. 자, 위치는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일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길 건너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관평중학교, 배울초등학교, 관평초등학교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뒤쪽은 또 대덕 산업단지죠. 산업단지고 아파트 단지 구성되어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고, 뭐 생활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위치 보시면 여기 위치하고 있죠. 여기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에 고등학교, 길 건너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관평초, 관평중학교까지 이렇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마트 가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위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거래가는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형성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한 3억 5,800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관평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물은 쫙 줄고 있고 가격도 쭉 빠집니다. 반면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전세 매물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은 확실히 빠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파밀리의 단지 보면, 자, 지금 아까 최저 가격이 2억 5,600 요거잖아요. 요 가격이 언제냐면 19년도 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 전형적인 대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19년도 이전에 아주 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던 대전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20년, 21년, 그러니까 19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가격을 반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요때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데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내려간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5억 6,500이 최고가였는데 3억 5,800에 거래되고 있고 약 37%가 빠져 있다. 그러면 낙찰 기준도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보면 뭐 적절한 가격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 낙찰을 3억 3천에 받았네요. 3억 3천에 받아가지고 지금 실제 거래 21층 이 5억 3억 5천 8천 25천 거래가거든요. 25천 거래가가 거의 3억 6천이었는데 3억 3천에 저층부를 낙찰받았다. 이거면 그냥 요 가격도 조금 그거 한데 아무튼 위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 없는 도시잖아요. 그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춰서 생각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입찰을 21명이나 들어온 것처럼 뭐 괜찮은 위치인 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문지동에 위치한 문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자, 6층 중층 물건입니다. 중층 물건이고 자, 8억 3,500에 시작을 했다가 두 번 유찰 4억 915만 원에 최저가로 시작되는 물건이고요. 소유자 채무자는 동일하고 채권자는 법인이네요. 법인 외 1. 강제 경매로 시작되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84 타입입니다. 자, 이모모 씨가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거인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 세대 열람을 보니까 실제 소유자가 전입한 날짜와 지금 이모모 씨 동거인으로 전입한 날짜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요거는 임대차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임대차 관계를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다. 뭐 가족 관계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거는 꼭 확인해서 물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왜 전입일자가 더 빨라요. 근저당보다 전입일자가 더 빠르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해야 되는 물건이다. 확인해야 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요게 되겠죠. 구즉 신협에서 만들어 놓은 근저당 물건이 소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크게 권리상 문제는 없겠지만 그걸 꼭 확인해 달라. 임대차 위치는 이렇습니다. 위치는 이렇고요. 여기가 논밭이었죠. 논밭을 밀고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가 위치하고 있고 앞에 뭐 상권지 형성돼 있고 아파트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엑스포 단지들 모여 있는 여기 컨디션하고는 조금 위치적으로 떨어지죠. 위치적으로 떨어지고 아직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위치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요. 바로 앞에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위치가 하고 있고 한 블럭 앞에 아파트 단지 위치가 하고 있고 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상권지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거리상으로 크게 멀진 않은데 이쪽도 이렇게 세팅되면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택지를 밀고 새로 구축한 부분이라 가지고 요건 좀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실거래가는 약 7억 정도 되고요. 자, 볼게요. 자, 최저가가 4억 900만 원. 4억 900만 원 가격은 언제냐면 자, 입주장이 끝나고 상승을 시작하는 요 시점의 가격입니다. 4억대는. 근데 지금 마지막 거래가 6억 9천 정도 거래가 됐네요. 6억 9천. 그래서 보면 9억 2천까지 갔던 게 6억 9천까지 약 2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억 3천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매물 줄고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고 전세는 쌓이고 전세가가 급락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가격 볼까요? 거래가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죠?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아까 얼마였습니까? 6억 9천에 거래됐고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약 6억 원까지 나와 있네요. 중층이. 지금 물건도 중층이죠. 요걸 짐작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입니다. 202 다경 4021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자, 앞서서 하락 탑 10, 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던 도안 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지 백조하우스.
자, 저층 물건이요. 2층에 2층. 참 애매하죠, 2층. 자, 2층 물건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7억 6,700에 시작을 해서 지금 반가까지 떨어졌죠. 3억 7,583만 원 시작가로 해서 언제 합니까? 이제 1월 30일. 내년대 합니다. 내년도. 자, 박某씨 소유자와 채무자 동일하고 채권자는 금융권이네요. 대전 새마을 금고고요. 임의 경매로 진행되고 토지 건물 일괄. 자, 84 타입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은 강某씨 있는데요. 자, 전입일자가 2018년도 11월. 자, 근저당보다 앞선다. 이거 누구지? 네, 확인을 해보니 임대 관계는 본인은 소유자 박某씨의 자녀다. 자녀고 임대차 관계가 없대요. 임대차 관계가 없이 본인 세대가 점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문제될 건 없어지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재확인은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저당 물건 2019년도 9월 11일 소유권 이전하면서 발생을 했고 이게 소멸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물건도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확인은 꼭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이래요. 자, 여기 유성 온천역 있고요. 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블럭 뒤에. 자, 길을 건너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접근할 수 있고, 자, 2호선 요렇게 지나가죠. 향후 지나가게 되는데 아직은 개통 전이라는 거 하고, 이 동네 자체가 지금 하락률이 대전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 놓고 갑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대전의 발전 방향을 보면 뭐 유성구 쪽 언젠가는 또 세팅이 되고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품들이 이제 싹싹 빠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거품들이 싹 걷어내지고 일정 수준 이상 인프라가 갖춰지고 주변 환경이 나아진다 그러면 새로 지은 지역이고 새로 지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보시죠. 이 3억 7,583만 원이란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 저기도 마찬가지죠. 입주장이 끝이 나고 상승을 시작하는 그때의 가격입니다. 자, 입주장 끝났을 때의 가격이다라는 거 보면 되죠. 거의 입주 가격이다. 지금 요 가격대는 요 사이의 가격으로 가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15년 뒤부터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다가 찍고 떨어졌는데 얼마만큼 떨어졌냐? 9억 가까이 거래가 되다가 지금 7억 천? 7억 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네요. 2층 저층 같은 경우는 5억 원에 거래됐고요. 야, 저층이 5억 2천. 저층이 5억 2천까지 거래가 됐다. 요 가격대 비슷하네, 그죠? 이걸 짐작하고 이걸 가이던스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를 보면 이렇게 쭉 계속 거래가 계속해서 세다가 거래가 확 끊겼죠. 확 끊기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층 1층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에 나와 있는데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정없이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맞죠? 한정없이 떨어지긴 하겠냐마는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금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야 자, 경매로서 가져가는 분명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낙찰 받으려면 무조건 높게 쓰면 됩니다. 실제 뭐 거래되는 가격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낙찰 받는데. 근데 굳이 그러려고 저희가 경매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짐하시고 반드시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냥 금매 나와 있는 물건들을 기다려도 5억 초반 중반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금매보다 20%뭐 10% 20% 낮은 가격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얼마만큼 내가 견딜 수 있는 가격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